단백질은 지구상에 있는 모든 생명체를 구성하는 기본 단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단백질은 단순히 생명체의 골격이나 구조를 구성하는 것뿐만 아니라 생명체의 기본 단위인 세포 안에서 세포가 가져야 하는 기능들을 모두 수행하는 기초 물질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생물체가 증식하고 성장하고 또 질병 혹은 노화로 병들고 죽기도 하는 이런 일련의 생명 현상들은 생물체를 구성하는 세포나 조직의 활동으로 인해 일어나는데요. 이런 세포나 조직, 장기의 노화와 활동은 모두 이들을 구성하는 단백질의 활성으로 이루어지게 되는 거죠. 그렇다면 단백질은 어떻게 활성이 되는 걸까요? 이 부분을 설명하기 위해서는 우선 생명체에서의 단백질의 기본 개념부터 확실하게 하고 가도록 할게요. 세포 안에는 유전 물질인 DNA가 들어있는 핵이 있죠. 핵 안에 염색체가 있고 이 염색체에는 이중나선 구조의 DNA가 들어있습니다. 이 DNA들은 단백질을 만들기 위한 유전 정보를 가지고 있는데요. 하지만 이 DNA가 있어야 세포가 존재할 수 있기 때문에 이 DNA는 단백질을 만들기 위해 핵 밖으로 나올 수는 없어요. 그래서 세포는 폴리머레이즈라는 효소를 사용해서 이 DNA 정보를 복사한 메신저 RNA, mRNA를 만들어냅니다. 이 과정을 전사, 트랜스크립션이라고 하죠. 이렇게 만들어진 DNA의 유전 정보가 복사된 mRNA는 핵 밖으로, 즉 세포질로 나오게 되는데요. 그럼 핵 밖에서 기다리던 라이보솜이라는 소기관이 이 mRNA에 붙어서 이 mRNA가 가진 유전 정보, 염기 서열을 읽고 이 서열을 토대로 아미노산들을 이용해서 펩타이드를 만들어냅니다. 아미노산은 20가지 종류가 있는데요. mRNA 염기 서열 3개당 하나의 아미노산이 결합되게 되죠. 각 3개의 염기 서열에 맞는 아미노산을 트랜스퍼 RNA, tRNA가 가져다 주고 이 아미노산들이 아마이드 결합에 의해 연결되어 펩타이드가 만들어집니다. 바로 이렇게 mRNA 정보로부터 단백질이 만들어지는 과정을 번역, 트랜슬레이션이라고 합니다. 자, 이렇게 전사와 번역 과정을 통해서 여러 개의 아미노산들이 연결된 펩타이드가 만들어지게 되는데요. 이 펩타이드는 아미노산이 일자로 쭉 연결된 형태로 계속 유지되는 것은 아니고요. mRNA의 마지막 서열까지 읽혀서 모든 아미노산이 결합되고 나면 펩타이드의 친수성, 소수성 성질에 따라 일자 상태를 유지하지 못하고 3차 구조로 폴딩되게 됩니다. 이렇게 생명체에 있는 단백질들이 만들어지게 되는 건데요. 생체 내에서는 이러한 단백질들의 변형이 생기면서 세포, 더 나아가 생명체의 신진대사가 정상적으로 일어나고 항상성이 유지가 될 수 있답니다. 이러한 단백질의 변형을 PTM, Post Translational Modification이라고 하는데요. 이 단백질 변형은 기본 단백질 3차 구조에 200여 개의 다양한 물질들이 붙으면서 활성이 없던 단백질이 활성을 가지게 되거나 혹은 반대의 현상이 일어나고 세포의 신진대사, 시그널링을 활성화시키게 되는 거죠. 대표적인 PTM 현상 중 하나가 바로 단백질 인산화입니다. 단백질 인산화는 단백질에 인산기가 붙는 현상을 말하는데요. 이 현상은 단백질 인산화 효소인 프로테인 카이네이즈와 생체 내 에너지라고 할 수 있는 ATP에 의해 일어납니다. ATP는 아데노신과 3개의 인산기로 구성되어 있죠. 프로테인 카이네이즈가 ATP 그리고 타겟 프로테인에 결합해서 ATP의 인산기 중 하나를 타겟 프로테인을 구성하는 아미노산에 전달하게 되고요. 그렇게 되면 ATP가 2개의 인산기가 있는 ADP로 전환되고 타겟 프로테인의 인산화, 즉 단백질 인산화가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특히나 인산기의 경우 현존하는 20종류의 아미노산 중에서 세린, 트레오닌, 그리고 타이로신에만 붙게 됩니다. 이런 단백질 인산화를 통해 활성을 가지지 않은 단백질들이 활성화되기도 하고 반대로 활성화되어 있는 단백질이 비활성화되기도 합니다. 뿐만 아니라 인산화된 단백질 자체가 신호로 작용하면서 다른 단백질을 활성화시키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생체의 항상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인산화를 통해 활성화 혹은 비활성화된 단백질이 다시 돌아올 수도 있어야 할 텐데요. 이렇게 인산화된 단백질을 다시 디포스포릴레이션 시켜주는 효소는 바로 포스파테이즈입니다. 포스파테이즈가 인산화된 단백질에 붙어서 인산기를 떼어내게 되죠. 이렇듯 단백질 인산화는 카이네이즈와 포스파테이즈 활성의 균형에 의해서 조절되는 가역적 단백질 변형 현상입니다.
정리해보면 세포는 여러 외부 자극을 통해 활성화가 되고 항상성을 유지하게 되는데, 이 과정은 모두 세포 내의 시그널링을 통해 일어나고, 이 셀 시그널링 캐스케이드의 핵심 현상 중 하나가 바로 단백질 인산화입니다. 때문에 인류의 노화 그리고 질병 등을 극복하기 위한 연구에서 셀 시그널링 연구는 필수적이죠. 다음 영상에서는 셀 시그널링에 대해 조금 더 알아보도록 할게요.